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6년이네요. 그런데 혹시 아직도 이 중요한 지표 하나를 확인 안 하고 기술주에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사실 제가 요즘 기관 투자자들 미팅 가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마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오직 데이터로만 시장의 진실을 추적해온 퀀트 전략가입니다. 자, 오늘은 월가를 뒤덮고 있는 이 짙은 안개, 3월 시장을 위협하는 삼중고라는 험난한 시험대의 본질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죠. 다들 아시다시피 모두가 축배를 드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20년 경험상 시장은 바로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더군요. 모두가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 저 멀리서 소위 걱정의 벽이라고 불리는 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슬슬 밀려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 뜨거운 랠리는 여기서 멈추게 될까요? 이 차트 왼쪽 붉은색 막대 2개, 이거 좀 보세요. 1월에 22%, 그리고 2월에 24%, 2달 연속으로 20%가 넘게 올랐다? 이건 한국 증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과거 그 어떤 강세장에서도 월 평균 상승률이 8%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건 정상적인 과열을 넘어서서 거의 광기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월가에서 지금 이 세 가지 삼중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위기. 둘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2000년 닷컴 버블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이 AI 버블 붕괴 가능성입니다. 하나씩 아주 냉철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속고 또 흔들리는 지점이죠. 뉴스만 틀면 외국인들이 다 떠나고 있다고 난린데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데이터의 속살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0.7조 원.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수하게 팔아치운 금액입니다. 이 헤드라인 숫자만 딱 보면 당장이라도 가진 주식 다 팔고 도망가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단순 합산 데이터는 종종 진실을 왜곡하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되곤 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큰 조각, 약 27조 원어치가 팔려나간 이 섹터가 어딘가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난 2달간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뜨거웠던 바로 그 주도주죠. 이건 한국 시장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에서 아주 영리하게 차익을 실현한 걸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섹터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이게 더 중요한 시그널이죠. 자, 이게 바로 진짜 돈의 흐름입니다.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아주 영리한 돈의 흔적이죠. MSCI 한국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로 들어온 자금인데요. 이건 단타치고 빠지는 그런 돈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고 길게 투자하는 패시브 자금입니다. 보세요. 작년 한 해 동안 18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고작 2달 만에 그 2배에 가까운 33억 달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진짜 큰 손들은 오히려 한국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개인은 헤드라인 숫자를 보지만 기관은 자금의 흐름을 본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시끄러운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이 진짜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걱정거리, 바로 AI 버블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단어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시더군요. 과연 이번에도 역사는 비극적으로 반복될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을 한번 보시죠. 과거 닷컴 버블이나 2008년 위기는 실체도 없는 미래에 대한 헛된 약속과 감당하지도 못할 빚으로 쌓아올린 그야말로 모래성이었습니다. 현금 흐름은 대부분 마이너스였고요. 하지만 오른쪽 지금의 AI 시장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실제 이익과 탄탄한 자유현금 흐름, 그러니까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짜 현금이 이 모든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시장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채권 투자자들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테크 기업들의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좀 낮은 회사채의 금리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건데요. 시장의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지표죠. 2008년 위기 때 이 수치는 2500bp까지 치솟으면서 시스템 전체가 마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금 오른쪽을 보세요. 겨우 400bp 수준입니다. 이걸 보고 위기를 논하기엔 너무나도 안정적인 숫자죠.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그 막대한 투자는 빚이 아니라 스스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2007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튼튼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위기와는 체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리스크의 실체로 확인했으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주식시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곳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가의 플레이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동 리스크 대응법입니다.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최상의 경우부터 최악의 경우까지 유가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리 그려보는 거죠. 현재 시장은 유가가 70달러대에서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일 거라는 이 기본 시나리오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따른다는 말이 있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시장이 이런 지정학적 충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패턴이 보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4.1% 정도 하락했지만 놀랍게도 불과 한 달 뒤에는 오히려 2.5% 상승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은 단기 충격을 아주 빠르게 회복하고 이런 변동성은 오히려 영리한 투자자에게는 싸게 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이제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건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시장의 상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수화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이건 방위 산업의 구조적이고 아주 장기적인 순풍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리스크를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전략가의 관점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거시경제의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등대는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주도주 포트폴리오 최종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핵심 근거, 즉 불변의 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100%가 넘는 경이적인 이익 성장세, 여전히 10배 수준에 불과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스마트머니의 꾸준한 유입과 정책적인 지원까지. 펀더멘탈이 이렇게나 튼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간의 핵심 포트폴리오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익 성장을 이끄는 반도체, 지정학적 리스크의 훌륭한 완충장치가 되어줄 방산주, 그리고 주주환원 모멘텀이 살아있는 금융주, 이 세 가지를 핵심 포트폴리오로 삼고 계속 비중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전술적으로 내수 소비주를 일부 추가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루하루 등락에 흔들리면서 이 주도주를 놓치는 실수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긴 내용, 이 세 가지 행동 계획으로 딱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끄러운 외국인 매도 뉴스 대신 조용하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ETF 자금의 흐름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포트폴리오에 방산주라는 든든한 보험 하나쯤은 꼭 들어두십시오. 셋째, 단기적인 변동성이 무섭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튼튼한 핵심 주도주라는 이 장기적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재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한 단계 더 단단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